안녕하세요. 주간정동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황민호입니다. 오늘은 그 사단법인 커뮤니티 저널리즘 센터에서 풀뿌리 저널리즘 스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비교적 한 2개월, 3개월인데 그 비교적 오랫동안 5월부터 한 9월 말까지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서지영 기자님을 모셔놓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서지영 기자입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풀뿌리 저널리즘 스쿨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우선 저는 고향이 광주이고 예. 근데 사는 거는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예. 이제 언론사에 그래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옥천신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듣게 되고 네, 황민호 대표님이 그때 대표로 계신다 이런 걸 좀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옥천신문이라는 존재를 먼저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랑에 있다가 그 언시센트 커뮤니티에 있다가 대표님께서 올린 글을 봤어요. 이제 이렇게 모집한다는. 그래서 대표님한테 배워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전공은 언론이 전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언론을 공부하게 될 생각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분자 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암기하고 뭐 물론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는 건 알았으나 이걸 정말 내가 진로로 삼고 해야 될 일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저를 좀 찾아보고자 여러 일을 좀 해봤거든요. 뭐 광주에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서 뭐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뭐 라디오 교육도 한번 받아보고 그래서 한번 잠깐 또 나가보고 라디오 프로그램도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뭐 PD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러 왔다 갔다 서울에서 수업도 들어보고 뭐 대외 활동도 해보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상하게 좀 사회에 좀 어려우신 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신 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나는 좀 이런 정의롭고 좀 사회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처음 들게 됐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졸업하시고 언론 공부를 하신 건가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이 풀뿌리 저널리즘 스쿨 오기 전에 뭐 뉴스타파에도 잠깐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서울로 올라와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건가요?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처음에 올라와서는 이제 뭐 인턴도 지원을 해보고 여러 배울 수 있는 곳에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뉴스타파 저널리즘 스쿨이었고 그게 이제 독립언론을 창업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기획된 이제 저널리즘 스쿨이었는데 거기서 한 3개월간 있으면서 저널리즘이랑 데이터 저널리즘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언론의 어떤 역사나 언어나 이런 기타 등등의 학문을 3가지 종류로 나눠가지고 거기서 다양한 어떤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고 3개월간 공부를 했습니다. 아 기억에 남는 그 장면이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뉴스타파에서 배웠던 것 중에. 아무래도 수업을 듣는 거는 좀 수동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능동적으로 했던 게 좀 기억에 남아요. 다 기억에 감사하게 남지만 저희가 제주도로 워크숍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과제가 하나 있었어요. 수업도 듣는 게 있었지만 뭐 여러분이 뭐 기획안을 하나 제출해라. 이제 완전히 완성도 있는 그 기획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틀을 좀 갖춘 기획안을 제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뭐 사법, 환경 등등 그 주제를 나눠가지고 사람들 나눠주셨어요. 관심 있는 항목을 저희가 처음에 지원할 때 써서 냈었거든요. 그래서 저 포함해서 3명이서 환경팀에 묶여가지고 저희가 기획안을 썼는데 그때 좀 뭐 예를 들면 뭐 강원도에 있는 해변이 침식이 빨리 되고 있어서 그 모래 사다 부으는 비용이 좀 뭐 늘어나고 있다든지 그리고 그 침식이 빨리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션뷰의 펜션들이 뭐 지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아이템을 찾아보고 뉴스타파에서도 모토로 하고 있는 뭐 다른 비영리
그 언론사들이 있는데 거기 기사를 좀 참고해봐라라는 그런 조언들을 좀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 한국에서 적용해봐서 그런 침식 데이터 같은 것도 좀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 기획안을 준비했던 게 저는 좀 힘겹게 준비해서 그런가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 이제 광주에서 자랐으니까 이제 서울에 있다가 여기 시골 농촌에 내려온 거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셔서 좀 어땠습니까? 처음이나. 우선 광주도 저는 막 살만하다라고 느끼긴 했지만 서울에 비해는 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광주조차도. 그리고 저는 할머니, 친할머니나 외가도 다 어떻게 보면 시골이 없었기 때문에 좀 시골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촌은 정말 처음 와봤어요. 근데 또 똑같았을 때 처음에는 다 사람 사는 곳이구나. 뭐 똑같이 뭐 저 또래 동료들도 있고 대표님도 있으시고 사람 사는 곳이고 또 어딜 가나 주민분들 만날 기회가 많은데 그분들이랑 이야기해보면 또 좋고 또 그래서 적응은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불편한 점이나 좀 낯설었던 점이 있다면은 원하는 어떤 곳이 있다면 있나 하고 좀 찾아봐야 되고 무조건 서울은 무조건 있거든요. 어딜 가보자 한다면 근데 그게 없고 교통 같은 경우도 어딜 가야 한다 하면 내가 갈 수 있는 곳인가? 내가 도보로 갈 수 있나? 뭐 차로 간다면은 어떻게 갈 수 있나? 이런 걸 좀 고민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게 좀 시골에 있으면서 어려웠지만 그래도 따뜻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어쨌든 와가지고 기자 활동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잘 하신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재밌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저는 재미도 있고 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느꼈지만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기사가 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쓴 뭐 베스펌프장이나 스마트팜이나 큼직큼직한 것들이 품을 많이 들인 기사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뭐 염소 경매시장이 열렸다던가 뭐 숲 해설가 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자격증 수업이 뭐 열렸다던가 근데 그걸 막상 가기 전에는 얼마나 그게 중요한 일인지 잘 모르고 사실은 이제 접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해서 언제 경매시장이 열렸고 왜 열렸고 그 배경을 또 취재하다 보면 기사 뭐 보도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나름 긴 기사로 탄생을 하는 거 보면서 이게 내가 얼마큼 열심히 취재하느냐에 따라서 정보를 많이 전달할 수 있구나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알려주신 보도자료도 직접 멘트 따고 뭐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거 다 취재해서 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들이 다 유의미하다고 느꼈어요. 뭐 꼭 정말 뭐 거대한 걸 잡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지나칠 수 있는 내용들도 취재를 하다 보면 풍성하게 쓸 수 있고 그게 정보 값어치가 좀 높게 전달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실제 어떻게 보면 취재하고 이 기사를 쓴 거는 여기 와서 처음인가요?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자가 되기 전에는 기자는 어떠해야 될 거다라는 어떤 생각과 상상이 있었을 텐데 여기 와서 직접 기자 생활을 해보니까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비슷하던가요? 그러니까 이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이템을 찾는 거에 있어서 그 전에도 뭐 인턴도 하고 이제 기사 쓸 기회가 있었어가지고 그때는 아이템을 찾을 때 예를 들어 뭐 X 트위터라던가 막 돌아다녔어요. 관심 분야든 뭐든. 근데 그때 아이템이 막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발제를 할 만한 아이템이. 근데 여기 오니까 대표님이 아이템은 널려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농민분을 인터뷰하러 갔을 때도 그 농민분이 주신 이야기 속에도 아이템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뭐 군청이든 어디 뭐 밴드이든 그냥 들어가면 사람들이 항상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뭐 댓글이든 어떤 자료가 됐든 너무 그게 취재를 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뭐 조금은 오만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예를 들면 오기 전에는 정말 그럴듯한 아이템만 뭐 찾아야 될 것 같은 그 아이템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여기서는 그래서 다방면으로 아이템을 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자가 하기 나름이구나 정말 그 생각을 더욱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큼 열심히 잘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사가 나오느냐는 기자 역량에 달려있구나 그걸 느꼈던 것 같고 뭐 나름 뭐 기대에 부응했다 뭐 비슷했다라고 느낀 점은
그래도 사람들 만나고 취재하고 이런 게 좀 재밌었어요. 그래도 불편할 수 있는 질문도 하고 뭐 편한 인터뷰 자리도 있었는데 저는 특히 인터뷰 때 생판 어떻게 모르는 사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 찾아가도 될까요? 해서 찾아가서 만나면 사실 길거리에서는 뭐 어떻게 이 길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서로 답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뻘쭘하고 민망한 상황들인데 기자라는 그 이름 하나에 본인이 몇 남매 몇째고 고향이 어디고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까지 정말 풀스토리를 이제 해주시잖아요. 전 그게 좀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이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 수십 분, 10분, 20분, 30분 만에 다 취득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저는 좀 감사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리고 또 여기 생활하면서 다양한 이제 학생들이나 인턴들을 만나잖아요. 그 친구들과의 관계나 어떤 그런 것도 어땠습니까? 좀 기억이 나. 대표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2-3개월 정도 네. 주기로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5개월 네. 가량 이제 이상으로 하겠다,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네. 해서 오게 됐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이제 떠나보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제 또래, 어떻게 보면 제 또래 이제 90년대생들이 좀 위주였고 그 다음에는 2000년생들이 좀 위주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에너지가 좀 한정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많은 분들에게 막 똑같이 n분의 1씩 에너지를 줬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각자 매력이 다 달랐기 때문에 뭐 사회생활도 했지만 뭐 그분들이 가진 기자로서의 역량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내성적이지만 꼼꼼하게 하고 누구는 되게 활달하고 적극적이지만 뭐 좀 뭐 덜 세심한다던가 그게 다 조금씩 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있었고 또 제가 못하는 부분 저 친구는 이런 부분에서 아이템을 찾네 저거 능력이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반대로 뭐 언니는 뭐 너는 해서 좋았던 점을 좀 들을 수 있었던 계기였어서 좀 사람들도 많이 얻어갈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되게 혹시 이제 5개월 동안 쓴 기사 중에 기억에 남는 기사나 사람이 좀 있다면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 모든 분들이 기억에 남는데 저는 그래도 처음 기사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떤 기사? 아예 첫 기사는 아니고 온 지 한 2-3주 됐을 때였는데 대표님이 그 이제 보통 저희 그 방이 단톡방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자료들을 많이 올려주세요. 뭐 보도 자료도 뭐 그때 한창 그 영동 지원에서 이제 성확정 수술 관련해서 좀 대법원이 꼭 수술을 해야만 이제 성확정 수술 그러니까 그 확정 판결을 해준다. 근데 이런 그 의견은 좀 위원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국내 처음으로 낸 그런 보도자료, 그러니까 자료 기사가 있었는데 그걸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소에 이제 젠더에도 관심 있고 이래가지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일단 뭔지도 모르고 일단 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취재했다 그것도 모르고. 근데 이제 그걸 잡아서 어떻게 할까 이제 헤매던 와중에 뭐 판사님 인터뷰 거절하시고 대표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뭐 판결문이랑 이런 보도자료 얻어서 그것도 공부도 하고 그리고 당사자 멘트를 못 땄지만 어쨌든 변호사 통해서 당사자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그 기사 하나 쓰고 그리고 지원 앞에서 그 판결 관련해서 반대 시위 하셨던 분들 기사 같이 실어가지고 한 면에 냈던 그 편이었는데 왜 그게 기억에 남냐면 되게 나는 다른 어떤 언론사들과 다른 기사를 쓰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처음에 올려주신 기사 말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기존에 있던 기사와 다르게 써야 한다는 그 포부를 갖고 이 아이템을 쫙 쟁취를 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역량이 부족하고 뭐 빨리 내야 되고 기사는 이거 어떻게 내가 다른 기사를 쓸 수 있을까 그거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있던 그 자료를 분석한 자료의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우면서도 반성하는 기회였어요. 이게 무조건 그래서 중간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남들이 다른 기자가 가져갔다면 더 좋은 기사를 쓸 수 있었을까? 왜 내가 가져갔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사밖에 못 썼을까?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시위 갔을 때도 이제 성명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반대하시는 분이. 근데 그때 느낀 게 너무 이 주장하는 바를 알겠으나 이 성명문을 내가 기사로 다 담지는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또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기사라는 게 가치 판단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아이템을 잡았다고 해서 내 욕심만큼 기사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뭐 그리고 또 품을 나름 그때 길게 쓴 기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님한테도 조언을 많이 그때 구했었고 그래서 그 기사가 좀 기억에 남아요. 좀 네. 인터뷰하는 사람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은 없습니까? 인터뷰한 사람 중에 네,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네. 저기 뭐 펜션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30대 게스트하우스 하신 분은 이게 기억에 남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오히려 질문하시는 분들. 최근에 그 도마 사장님이나 게스트하우스 사장님 같은 두 분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뭐 어떻게 생활하는 거냐, 언론사가 어떻게 운영되는 거고, 이게 지금 보통 뭐 제보 받으면 다 써주는 거냐, 뭐 이렇게 막 여러 질문을 저한테 하면 약간 당황스러울 때가 있긴 해요. 왜냐면 전 준비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이분들은 이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문에도 관심을 갖고 또 구독도 하시고 사회에 관심이 오히려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자의 이런 직업도 궁금해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도마 하시는 그 공방 양노영 사장님 기사가 좀 늦게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추가 질문도 할 겸 죄송합니다. 기사가 좀 늦게 나가고 있어가지고 하니까 그 사장님께서 보통 안 그러시는데 늦게 나가면 안 되나, 늦게 나가도 되지, 이렇게 좀 너그럽게 해주시는 사장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여유로운 품에도 제가 좀 감동했던 점도 있었고, 그리고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제 제가 한식당 하시는 사랑채 한식당 하시는 사장님 뵙고 왔는데 그 사장님한테 제가 마지막에 사장님 뭐 갑작스럽게 찾아뵀는데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헤어질 쯤에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좀 젊었을 때 나를 보는 것 같다면서. 그래요? 네, 그 요지가 할 말을 좀 똑부러지게 하고 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좀 자기가 나이가 먹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중요하긴 한데 자꾸 좀 휠 줄도 알아야 한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휠 줄도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길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서 너무 감사드렸고 좀 좋았습니다. 다 기억에 남아요. 포도농장 사장님이나 체리농장 사장님이나 뭐 중화사의 스님이나 다 기억에 남습니다. 이야, 다 못할 정도. 네. 이 서지현 기자의 되게 장점은 되게 가장 중요한 거긴 한데 그 피사체 인터뷰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나 어떤 되게 호기심 그리고 선한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 뿔뿔이 신문에 되게 중요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걸 변화시키겠다는 어떤 정의로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좋은 기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또 아쉬운 점? 아쉬운 점도 얘기해야 되나요? 어쨌든 장점은 되게 잘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고 오랫동안 경청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어쨌든 기자는 시간에 쫓기는 직업이다 보니까 신속하게 취재하고 빨리 기사를 내놓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연습하면 빨리 하면 할수록 축적이 되고 재능이 습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는 과정 동안 되게 뭔가 긍정적으로 어떤 사안을 받아들일 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도 꽤 필요하지만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나의 긍정하고 나의 자양분으로 삼아내는 것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서지현 기자는 그런 것들은 되게 어떤 사안이나 아이템이나 뭐 의견이나 이걸 제안했을 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기 어떤 성장의 자양분, 성찰의 걸음 뭐 이런 걸로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앞으로가 기대되는 기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9월 말이면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는 여기서 많은 걸 얻어가기 때문에 주간용동을 응원하면서 일단 그럴 수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이상과 좀 다를 수 있어서 이제 기자의 길을 안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도 있었거든요. 보이는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분들도 오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언실하게 언론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논술도 보고 필기 같은 거 공부하고 상식 보고 신문 보고 이런 일인데 그게 취재를 하면서 기사 쓰는 그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아 나는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계속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만큼 여기 제가 부족할지언정 좀 계속 기자로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를 뭐 좋게 보고 데려갈 언론사가 어떤 운 좋은 언론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근데 대표님의 좋은 어떤 기운을 받았으니까 또 잘 할 수 있으리라 뭐 나이가 좀 적지 않은데 열심히 하려고요. 해왔던 것처럼 아이고, 강한 멘탈을 갖고. 네. 30대 초반이면 젊은 거 아닌가요? 20대 후반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올 때도 30대 초반 봤어요. 지금도 30대 초반 보고 계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20대입니다. 어쨌든 20, 아직 20대. 창창하네요 그러면. 네, 만으로 다음 내년도까지 20대. 네, 그래서 어쨌든 좋은 기운 받아가니까요. 이제 또 좋은 사람도 얻었잖아요. 같이 이제 조언 구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도 얻었기 때문에 저는 또 계속 취재 기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예, 언제든 들려주고 2층 공간을 많이 이용하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2층이요. 2층이 좀 뭐랄까 좀 쉼터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뒤에 이렇게 쉴 수 있는 그 누울 수 있는 그 공간도 있고. 그러니까 1층보다는 좀 더 좀 벽이 낮은 기분이랄까? 그러니까 1층은 진짜 사무실 같은 공간이고 2층은 서로 놀 수 있는 뭔가 문턱이 낮은 느낌이에요. 좀 정겨운 느낌? 정겨운 느낌. 그리고 요즘 같은 날씨는 좀 선선하다 싶으면 오후 전에 에어컨 안 틀고 창문만 열어도 좀 더 바람 느끼고 이러기에는 되게 좋아요, 2층이. 그래서 또 불편한 사람 있으면은 그래서 토론을 피할 수 있기도 하고 이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2층도 왜냐면 계속 1층만 있다가 2층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한번 가다 보니까 좀 습관처럼 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맨날 노트북 싸들고 어딜 가더라고요. 네, 저 갑니다 하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어쨌든 2층도 좋은 공간이라 다른 분들도 또 많이 이용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군요. 아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뭐 다음에 혹시 오시는 분들이나 주간용동 기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팁을 드리자면 대표님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시고 되게 이런 말씀 그렇죠 똑똑하세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거의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잔머리 굴리지 않고 성실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제 반성의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고 사실 뭐 어딜 가나 100% 만족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누구든. 근데 저는 여기 있으면서 정말 많은 걸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쓴 기사 하나하나도 그렇고 만난 사람도 그렇고 제가 취재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다 감사함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랬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음료수 많이 드시는데 음료수나 이런 걸 좀 건강 관리를 행동으로 할 수 있다 자신감만 보여주지 마시고 실천을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워낙 이 공간이 이제 뭐 마음을 먹고 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대체로 좋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감사했고 저는 어쨌든 돌아왔지만 많은 걸 얻어가요. 여기에서 행복하다라고 느꼈던 순간들도 많고 도시에서 살다 보면은 뭐 삭막함을 느끼고 좀 숨 막혀오는 그런 기분들을 느낄 때가 좀 잦아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뭐 꿈처럼 영동의 꿈, 청산의 꿈처럼 취재에 집중만 해도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힘겹기도 했지만 정말 꿈처럼 남는 그런 순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자양분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대표님이나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 기회 주셔서 저 여기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이 하고 싶네요. 대표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 네. 그리고 청산별곡에 대한 청산에 대한 그게 빠졌어요. 어땠는지 청산별곡이란 공간이나 청산에 대한 느낌은 좀 어땠는지.
뭐 사실 대표님의 꿈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지금 또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청소년분들이나 시니어분들이나 뭐 저희 같은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밥도 먹고 거의 모든 게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도 볼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보드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카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 공간을 어떻게 꾸려가 나갈지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기획을 하시지만 따라와 주는 분들이 또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또 시니어 우리 할머니 분들이 되게 모여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표님이 굉장히 바쁘신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거기 또 힘을 많이 쏟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공간 자체는 앞으로도 여러모로 또 잘 굴러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같이 저녁 먹었잖아요. 예, 저녁도 이모님들이 너무 요리를 맛있게 매일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여기서 퇴근해서 밥 먹고 블루비로 이제 뭐 한 5분 10분 걸어가면 그러니까 저희 숙소까지 5분 10분 걸어가면 되니까 청산에 또 그런 분위기가 있죠. 영동은 어떻게 보면 일하는 공간의 느낌이 강하다면 청산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쉬는 공간으로 바뀌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에는 매일 이렇게 사무실에서 밥 먹기 전에는 별곡에서 목요일에 마감을 매주 했고 거기서 뭐 짜장면을 먹거나 뭐 시켜 먹거나 이랬는데 그건 조금 뭐 나름 뭐 별미 같은 그 날이었는데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블루길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축소에서도 그렇고 별을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청사는. 그리고 가면 청소년분들이 항상 게임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같이 사실은 나이가 먹을수록 미성년자인 청소년분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막 딱히 없어요. 제가 PC방을 가거나 뭐 놀지 않는 이상. 근데 가면은 그래도 뭐 젊으신 10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또 감사했어요. 뭐 그런 젊음의 기운을 저도 받았달까요? 그래서 청산별곡의 어떤 미래가 밝지 않을까. 대표님이 있으니까요. 점심 저녁은 맛있었습니까?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서 지금 카메라를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대표님과 거의 풍채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표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대표님 무슨 뺄 데가 어딨냐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 와서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를 좀 힘겹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맛있게 많이 먹고 갑니다. 네, 행복하게 건강하게 앞으로 잘 좋은 미래가 펼쳐지길 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되게 조리 있게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기자뿐만 아니라 아나운서도 되게 잘할 것 같고 이 TV 기자도 되게 잘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네요. 정말요? 비주얼도 되고 이렇게 말씀을 조리 있게 대본 없이 이렇게 끊기지 않게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탁월합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저널리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손석희를 능가하는 예, 앞으로 좋은 앞날이 펼쳐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한영도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